음,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던져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중에 이로운이랑 경부제약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로운의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 합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정해뒀던 2200원이라는 이 좀 중요했던 유동성 흡수 구간이 깨졌고 현재는 주가가 약 2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일 3월 31일 기준으로 환율을 보시면 1531원입니다. 아까 전에 1536원이었거든요. 1536원이었고 지금은 31원이네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1530원에 1000원어치를 산 거예요. 주가 1000원어치를 샀어요. 100개를 샀어. 근데 내가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때 샀던 주가 100개를 1530원에 팔았어. 언제? 환율이 1500원일 때. 여기는 환율이 1530원일 때. 그럼 뭐죠? 이때 매수한 주식 100개를 153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현재고 현재 153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1500원일 때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주식 100개를 1530원에 팔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1500원 1500원 1대 이때 주가는 얼마였느냐면 둘 다 주가는 만약에 100원이었다 칠게요. 이날도 주가가 100원이었고 이날도 주가가 100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죠? 오늘 1530원에 주식 100개를 매수합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식 100개를 팔려고 하는데 이날 환율이 1500원이야. 환율이 떨어졌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고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되죠. 즉 1530원을 기준으로 환율이 내린다는 가정하에 현재 1530원이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동안 한 1400원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1500원을 돌파를 했고 오늘 1530원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2% 가까이가 오른 거죠. 그러면은 외인들이 도망가기가 좋습니다. 왜? 주가가 똑같아도 2% 수익을 보는 거거든. 환전하면 이거 이해되죠? 이해되죠? 본인이 환전을 1400원대일 때 해놨으면 1530원일 때 팔면은 그 손익이 훨씬 커진다고. 똑같은 금액에 거래를 했더라도. 즉 오늘 1530원에 이탈을 하는 외국인 정상입니다. 근데 1530원에 이탈 매도 1530원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외국인 의심해야 됩니다. 왜? 왜?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손해를 입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는 건 이 2%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주가를 올리고 싶은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500원 기준으로 2%가 올랐으니까 1,500원을 그냥 기준으로 잡아오자 이거야. 1,500원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요. 1,500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가정하에 1,530원은 현재 근 몇 달간 혹은 근 몇 년간 가장 높은 환율이죠. 즉 지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외국인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주가를 올리고 싶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심에 지금 이로온과 나노캠텍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노캠텍은요, 주가가 오늘 손절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절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기존에 정했던 손절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는 손절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어둔 이 선이 과거로부터 사용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2,000원이죠. 맞고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뚫으려고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뚫으려고 오버슈팅 나오고 이날 장대 양봉 갭상승으로 뚫어올리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갭상승 장대 양봉 그리고 2,000원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타고 있습니다. 21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래꼬리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000원을 지키고 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니 해석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그냥 딱 그것만 봅시다. 이미 이론에 대한 해석 영상은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해석 말고 이론의 외국인 매수 포지션 진입을 봅시다.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자사주를 조금씩 묶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죠. 기존에 올라탔던 개미들 어떻게 됐죠? 다 털렸습니다. 개미들의 이탈이 점점 완료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은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탈을 하긴 했어요.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탈한 만큼 오늘 다시 매집에 성공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죠. 즉 신규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기에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현재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좋은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손절은 약 2,000원, 2,000원의 라운드 피기어 가격, 그리고 1,890원. 여기까지는 버텨도 된답니다. 제 기준 버텨도 된다는데 나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2,000원을 손절 잡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2,100원입니다. 약 5%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내일 갭상승을 하면 따라타면 안 됩니다. 따라타지 말고 눌리는 거 분할 매수로 기다리세요. 기다릴 기회를 분명히 줄 겁니다. 올라타는 개미가 많아질 겁니다. 한번 털고 출발할 겁니다. 이거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혹은 음봉에 매수하세요. 시가를 여기서 시작을 하든 시가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든 2,000원이라는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유동성 흡수 구간과 21선이 만나는 구간이 2,000원이 될 겁니다. 그 부근이 되겠죠. 2,000원에서 한 2,050원. 매우 유의미한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나노캠텍. 나노캠텍 같은 경우에 금일 다시 한번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 12% 가까이 떨어졌어요. 수상하죠? 왜? 개잡주예요. 거래량도 없어요. 근데 봐봐요. 사실 이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었어. 근데 제가 라이브에서 나노캠텍을 좀 떠들었어요. 이 방송에서 나노캠텍을 좀 떠들었어요. 어, 솔직히 말하면 여기 들어간 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사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얘가 말하는 거 진짜 가나? 궁금해서 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오늘 좀 털렸을 것 같아요. 제가 650원에 손절선을 잡고 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50원을 깨버렸습니다. 650원 선이 어디였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선입니다. 645원이요. 1년선입니다. 1년선이 깨졌습니다.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21선, 5일선, 224일선 다 깨진 상황입니다. 다 깨졌는데 뭐예요?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개미털기 구간이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1년선을 깰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1년선을 뚫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퍼센테이지 장대 양봉으로 뚫거나 보통 갭 상승으로 뚫어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선을 돌파할 때는요 전부 장대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왜? 저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대 양봉이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선을 뺄 때도 장대 음봉으로 보통 뚫어냅니다. 에코프로 같은 그룹도 보시면은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죠. 23% 급등을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기본적으로 1년선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좀 또 뭐가 있을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네. 한표시멘트? 1년선을 뚫어 올릴 때 어때요? 급등을 하죠. 11%, 30%를 올려버립니다. 잠시만요. 마땅히 생각나는 예가 없어가지고 종목을 한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년선 밑에 있을 법한 기업들. 현대글로비스. 자, 1년선 부근을 뚫어 올릴 때 좀 그래도 강하게 뚫어 올리죠. 강하게 뚫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에코플라스틱? 1년선을 뚫어 올리려면 이런 식으로 좀 강한 개입이 필요해. 여기도 이런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고. 1년선을 기본적으로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1년선을 그냥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는 좀 긴 장대 음봉 혹은 개파락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나노캠텍이 오늘 사용한 방법은 뭐죠?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면 1년선을 1년선을 뚫고 내려가려고 장대 음봉을 선택한 게 아니냐. 1년선을 뚫고 내려가서 장대 음봉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웨인이 털었어야 됩니다. 웨인이 털었어야 되고 현재 주가보다 주가를 더 뺄 때까지 계속해서 털어내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요. 이 밑에서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는 거는 초반에 털고 뭐 마지막에 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삼키고 있는 거로 물량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거래량이 실렸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실렸나요? 거래량도 안 실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런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은 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실렸냐고? 안 실린 겁니다. 거래량이 안 실렸다는 건 일방적인 눌림이에요. 주가를 누른 거예요. 주가를 일반적으로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사고 팔고에 대한 거래가 없었고 위에서 누군가가 물량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주가를 빼기 위해서.
왜? 왜가 중요하잖아. 개인의 물량을 뺏어야 되니까. 개인의 물량을 뺏어서 뭐 하는데? 스마트 머니가 주가를 올리는데 방해가 되잖아. 개미들의 물량은. 결과적으로 털었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었죠.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개미가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턴 겁니다. 혹시 뭐야? 매집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올라타지? 털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뺏어왔죠. 오늘 환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법인에서도 자사주를 계속해서 묶고 있고요. 유통 물량이 잠기고 있고요. 거래량이 실린 음봉도 아닙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죠. 매도 물량도 없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밑에서 매수하고 싶은 겁니다. 개미를 털고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털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손절선은 나왔습니다. 손절선이 나왔고 스탑로스 물량이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한 추천주입니다. 실패한 추천주인데 저는 사실 이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인해서 차트가 망가지면 한 번 정도의 유예를 줍니다. 뭐 우리 전쟁 당일에 있었던 이런 차트의 망가짐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환율이 오늘 너무 높게 올랐고 그거로 인해서 한번 이탈할 기회 겸 개미털기를 당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한번 더 꺾이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꺾이면 위험해요. 그러면은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야겠죠. 신규 포지션에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지지, 저항의 유동성 흡수 구간.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지면 위험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11% 마이너스 11%니까 6%의 손절을 잡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6%요. 그리고 대충 방송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매집봉이 떠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물량을 빼놓습니다. 친다면 여기까지 최소한 치는 겁니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년선을 뚫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갭상승 혹은 장대양봉이 필요할 겁니다. 복수전 가능할 수 있고요.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손절을 안 했다. 손절을 안 했고 비중을 남겨놨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630원 정도네요. 맞나요? 580원이군요. 580원 마지노선으로 잡고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반등은 유의미한 반등입니다. 급등 이후 지지하고 쉬었다 간 구간임과 동시에 상한가 쉬었다가 간 구간임과 동시에 지지에 대한 유동성 흡수 구간입니다. 580원입니다. 나노캠텍입니다. 근데 거래량이랑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주입니다. 자, 잡주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잡주입니다. 근데 잡주에
누군가가 물량을 좀 사고 싶어 하고 있고 실제로 사가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자사주가 묶이고 있다. 이것도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과 나노캠 때 끝났죠. 에이록스 가겠습니다. 에이록스는 현재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망가지지 않았고 오늘 좀 과도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에이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자, 에이록스 방산 드론 관련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드론 기업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포지션이죠. 왜? 환율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환율을 가지고 이 환율을 환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들고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태다라고 약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죠 이거? 어제 올라탄 개미들 다 털어냈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때 올라탄 개미들 지금 다 털렸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흡수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에이록스요. 에이록스는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풀어드렸죠. 과거 신규 상장주입니다. 23년도 신규 상장주고요. 24년도요. 상장 후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여기 뚫을 때 어떻게 뚫어요? 뚫을 때 장대양봉 갭상승 뚫기 어렵다고 저항을 뚫기 어렵다고 갭상승하고 장대양봉 그리고 또 어떻게 뚫어요? 장대양봉 유지하고 오늘 이 선에 걸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처음으로 사용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을 뚫으면 지지선이 되죠. 지지선을 기준으로 마지막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세 누구죠? 스마트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채널들을 전부 띄워놓으며 과거 물량들을 해소해주고 봐봐요. 자, 여기 이 선들 얘네 과거에 물렸던 애들 한번 빼준 거야. 한번 빼준 겁니다. 빼주고 한번 빼주고 매집봉이죠. 어떻게 보면 매집봉 근데 다음 매집봉 이때랑 이때보다 높아졌어. 위치가 높아졌다고. 주가가 높아졌어요.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보여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위로 갔는데 주가가 위로 갔으면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 과거에 안 던진 사람이 있다면 즉 지금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던져놨고 이 위에가 어느 정도 열려 있구나. 여기까지의 주가가 좀 가벼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가가 가벼워졌으면 다음번에 올릴 때 돈이 덜 들고 던질 사람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즉 현재가를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손익 대비가 매우 좋죠. 13,000원과 16,000원의 채널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손절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여기가 신규 포지션이면 여기가 좋고요. 기존 매수 포지션 진입한 사람들은 13,000원 후반 평균 단가가 13,000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은 좀 높게 선 사람은 14,000 초반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에는. 그러면 얘가 13,000원까지 떨어지면 이미 거의 몇 프로죠? 13,800원 한 5% 이상 위험한 자리일 겁니다. 최소 한 5%? 10%? 10% 가까이 10%는 안 되겠다. 한 6, 7%? 6에서 7% 정도네요.
6, 7% 손실 중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13,000원을 손절선으로 잡거나 혹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해 좀 의심스럽다. 이거 오늘 개미털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홀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대신 홀딩을 하게 되면 대응이 필수입니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 물타기를 해서 반등을 먹고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방송은 신규 포지션에 대한 진입을 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거냐. 현재 에이럭스의 신규 포지션 진입을 잡는다면 저는 이 부분을 잡을 것 같아요. 12,000원 부근이요. 그러니까 13,000원에서 몰빵 이게 아니고요. 13,000원부터 12,000원까지를 분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21선이 올라올 겁니다. 부딪히고 주가가 횡보한다 치면은 만났을 때 매우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아져요. 즉 12,000원은 최고의 타점이자 최고의 손절점이고 당장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간다면 신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기존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던 사람은 신규 포지션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은 좀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입니다. 유동성 흡수 구간입니다. 현재 여기서 종가 마무리,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혹은 뭐 여기로 잡아도 됩니다. 시가면서 종가면서 여기 14,000원과 13,580원이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눌림을 줬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오더블럭이 생성이 되어 있다면 신규 매수 포지션 진입 가능합니다. 13,000원보다 주가는 높아집니다. 13,000원에서 13,580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에 있어서요. 하지만 추세의 저점입니다. 왜? 현재 가장 첫 번째 저항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이거든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뚫으려면 스마트머니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을 하고 한번 쉴 때 이 구간에서 힘을 썼던 그런 오더블럭이나 혹은 장대 양봉이나 그런 게 포착이 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손절을 짧게 잡고 한 13,700원부터 진입을 시작해서 13,580원을 손절로 잡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15,000원 중반 혹은 16,000원 그 이상입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외인이 또 들어왔죠. 수상합니다. 종목 살아있습니다. 광동제약 말씀드렸죠. 모습이 뭐랑 똑같다 했죠? 경남제약이랑 똑같다 했죠. 707, 808 기억하시죠? 오늘 광동제약은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가 또 들어옵니다. 물량이 묶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나름 5% 장대 음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많았나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물량을 털었나요? 안 털었습니다. 많이 털진 않았죠. 그냥 우리 딱 먹고 뱉은 것만 보자 이거야. 수급이 안 들어왔어. 일단 수급이 안 들어왔다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다고. 이런 날처럼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어. 그리고 8개밖에 안 털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먹은 것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52개를 뱉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뱉어냈어요 지금. 여기서 먹은 거 지금 다 뱉어냈다고요. 이해되죠? 광동제약은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집 중입니다.
자사주에서는 물량을 묶고 있고요. 스마트머니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있으며 횡보 중. 개인은 털리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매우 많이 이탈을 했고 스마트머니는 적당히 들어와 있고 살짝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 구간 분할 매수 지점이자 하락 시나리오 2번입니다. 2번인가요? 1번인가요? 아무튼 하락 시나리오에 있는 파트죠. 8,640원과 8,000원 부근을 분할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8,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 지금 매우 매력적인 포지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8,000원까지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더라도 손익 대비가 매우 괜찮습니다. 3%, 현재가에 몰빵을 해도 3%의 손실만으로 이 채널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할 매수까지 잘하면 약 2% 손실률로 여기를 먹어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점을 정해놓는 거고요. 그러면 광동제약의 1차 목표가는 어디일까? 광동제약의 1차 목표가가 어디일까? 이날 과거에 물린 애들을 빼주려고 했어요. 이건가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이날 털린 겁니다. 이날 털린 거예요. 이날 흡수했죠. 누군가 흡수합니다. 누군가 흡수해요.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8,000원, 8,640원. 이날은 아마 전쟁 이슈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띄웁니다. 여기에 물린 애들을 빼주는 거겠죠. 이런 애들이나. 거래량 어떠죠? 더 줄어듭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털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 잡고 들어가서 이 정도, 여기까지 혹은 만원까지의 채널 열려 있습니다. 손익 대비가 좋죠. 손익 대비가 좋고 물량이 잠겨 있으며 개미가 별로 없고 스마트머니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를 누군가 오늘 눌렀네요. 주가를 누군가 오늘 눌렀어요. 긴 윗꼬리 보이시죠? 누군가 눌렀습니다. 60분 봉으로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8,100원 중요한 지점이네. 본인이 8,000원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은 8,100원 손절로 잡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더블럭의 하단부입니다. 여기서 이날 스마트머니가 시나리오를 시작한 지점, 그 금액이 8,100원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이게 아니죠, R이죠. 리스크 관리를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다. 8,100원 손절로 잡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8,100원 이탈할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 8,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실은 커질 수 있겠죠. 거래량이 붙으면 저는 간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경남제약 말했죠? 거래량 붙으면 간다고. 거래량 붙으니까 날라갔습니다. 광동제약 신규 진입이고요. 나노캠텍 신규 진입입니다. 이론 재탕이고요. 에이록스 재탕입니다. 둘 다 20%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나노캠텍 같은 경우엔 손절이 나왔어요. 이미 손절 물량 나왔습니다. 손절 물량이 나왔지만 신규 포지션으로 진입 괜찮고 가지고 계신 분들 물타기 혹은 관망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아니죠. 뭐야?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은 하락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나노캠텍 같은 경우엔 오늘 매입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 초반에 털고 후반에 주워 담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